그럼 이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키우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회사의 네임밸류거든요. 뭘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 저는 작업하러 서울로 왔습니다. 요즘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제안들을 받고 있어요. 저와 함께 해주시는 94,000명의 구독자분들 덕분이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하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딜 가냐면 그럼 아메리카노 한 잔 아이스로 부탁드릴게요. 카페가 너무 이쁜데? 뭔가 보물 찾은 기분. 이런 여유 너무 오랜만이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1년 동안 디지털 노마드를 떠났잖아요, 해외로.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선배 디지털 노마드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요즘. 그 중에 한 분이 노마드 준님이었어요. 퇴사를 하신 다음에 디지털 노마드로 사시고 정말 자유롭게 사시는데 돈도 잘 버셔. 그러다 보니까 그분과의 대화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 촬영본을 보니까 노마드를 이런 거예요, 진짜. 그래서 대화가 끝난 다음에 또 별도로 인터뷰 요청을 드렸어요. 그 러프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뭘 내가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도 너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지금 메인 잡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하고 있어요. 크게는 글로벌 기업들 중에 뭐 아마존 이런 곳들이랑 협업을 하고 있고, 주로 그 기업들에서 원하는 소프트웨어들 만들어주고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억대 연봉을 받다가 갑자기 퇴사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20시간씩 일을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비정상적인 게 맞거든요. 제 라이프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좀 더 커리어나 돈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제 욕심 아니면 나의 생각, 내가 정말 이걸 원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달성하면 나는 되게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할 수 네. 있을 거야. 근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은 거죠. 이게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맞나? 내가 원했던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들, 특히나 한국 사회가 능력적인 부분, 돈적인 부분, 커리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던 건데, 저는 그게 이제 제 욕구다, 나의 욕심이다, 나의 지향점이다 라고 잘못 생각을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개발자를 시작했던 이유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스타벅스에 앉아서 이렇게 노트북 하나 딱 띡 펼쳐놓고 이렇게 하던 그 외국인들이 너무 부럽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공감 가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시작했던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이렇게 이제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여기서 한국에서 진짜 막 이렇게 일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도 한번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내려놓으면. 그래서 바로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된 거죠. 사실 큰 건 아닌데 아침에 뭐 9시, 10시쯤 좀 여유롭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집 앞에 한 1분?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카페를 가요. 그럼 가면은 저와 비슷한 디지털 노마드들이 아침부터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니면 차이, 티 같은 거 마시면서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럼 저는 가서 이제 안녕, 뭐 어제 어땠어? 뭐 파티 어디 갔어? 아니면 이번 주 뭐 어떻게 지냈어? 아니면 여행 갔다 온 건 어땠어? 이러면서 그냥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너무 좋은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지금 뭐 한국의 삶만 따져봐도 사실 그런 게 되게 많이 없잖아요. 많이 없죠. 네, 많이 없어진 문화인데, 거기는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 속에, 커뮤니티 안에 머무는 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약간 여유를 또 즐기고, 또 일은 또 일대로 열심히 하고, 네,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거 알겠는데 사실 걱정되는 거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봤어요. 그러면 사실 해외 나가서 네, 한국에서 일하는 거에서 좀 끊길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쵸. 왜냐면 환경도 달라지고 시차도 달라지고 맞아요.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미팅도 못 하니까. 맞아요. 그러면 좀 일이 줄어들고 수익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은 없었나요? 완전히 없다고 말은 못 하겠어요. 솔직하게
한국에서 하는 게 좀 더 유리한 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말씀하신 그 오프라인 미팅에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그걸 못하니까 대신에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SNS라던가 자기를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안에만 있을 때는 그거는 회사의 네임밸류거든요. 이게 내가 회사에 나와서도 나는 똑같이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오게 되면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도 나를 모르잖아. 네, 삼성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게 빼면 저는 그냥 하성준인데 뭐 하성준이 누구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단순히 그냥 개발자니까 개발자를 예시로 들어보면 개발자가 능력이 좋아요. 뭐 연봉 1억, 2억, 3억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사실은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는 더 많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만약에 이걸 알릴 창구가 없다면 이 사람이 잘하는지 아닌지조차도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알리지 않으면. 그렇다 보니까 개발자라도 저는 오히려 이런 퍼스널 브랜딩에 집중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플랫폼에 나를 노출시키고 꾸준하게 오픈을 시키면 결국에는 이게 내 업에도 이어지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연봉이 어떻든 말든 네, 나를 퍼뜨려야 맞아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니까. 맞아요. 딱 그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첫 번째는 그냥 한국에서 먼저 수입을 만들어 보는 거. 가장 좋은 건 사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요즘 직장 상황이 되게 어렵잖아요. 취업 시장도 어렵고 이직 시장도 어렵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내가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니시한 그런 시장이 있을 거예요. 나만 잘할 수 있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잘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하나를 잡아가지고 저는 10만 원부터 벌어보라고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회사 밖에서. 네, 회사 밖에서. 회사의 네임밸류 다 떼고 김아무개 개인으로서 내가 잘하는 파트로 10만 원 벌어보는 거. 그게 어렵지. 사실 10만 원 벌어보잖아요. 그럼 이걸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키우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10만 원 처음 버는 거에 비해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야. 네. 그래서 그게 처음에 어려운 거지. 한번 해보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가 생각보다 이걸 잘하네? 그리고 내가 제공하는 가치와 서비스가 사람들이 생각보다 필요하네? 이런 파트들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시행착오는 분명히 들어가요. 근데 그걸 해보고 10만 원 벌어보면 그 다음에 디벨롭 하는 거는 오히려 난이도가 되게 낮아져요. 그래서 첫 단계는 먼저 10만 원 벌어보는 거예요. 일 외, 본업 외.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해보시고 두 번째로 이제 나갈 때는 당연히 두렵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두려워도 생각보다 나갔을 때 내가 만약에 부업으로 벌어본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해외 나갔을 때 뭔가 카페에 앉아서 막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그럼 찾아왔을 때 나 이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게 아까 말했던 SNS나 뭐 브랜딩 이런 게 조금이라도 돼 있으면 이걸 좀 더 표출하기가 되게 쉽겠죠. 그리고 설명하기도 되게 쉬울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니즈가 있는 사람이면 궁금해해요. 그럼 너 혹시 이런 거 해줄 수 있어? 나한테 이런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어? 하면 그게 내가 제공할 수 있는 품목인 거면 사실 거기서 세일즈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받아봤거든요. 이거는 뭐 프리랜서들이 하는 우스갯소리인데 프리랜서들은 항상 일이 떨어질 때쯤 되게 기가 막히게 일이 또 들어와요. 내가 뭔가 막 굶는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좀 위험할 것 같은데 할 때쯤 항상 일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외에 나가도 저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안정적인 분들은 조금 더 약간 안정적으로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나간다던가. 근데 반면에 나는 조금 더 세상을 먼저 경험을 해보고 싶고 동시에 돈도 벌고 싶어 라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저는 나가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게 정 힘들다면 그냥 한 달 살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막 리스크다? 여기를 벗어나면 나는
뭐 인생의 그 트랙에서 완전 탈락해버릴 거야.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노마드로 살고 있고, 해외는 사실 이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사람들이 한 20-30% 되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해보는 것도 저는 되게 값진 경험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인정받는 개발자가 디지털 노마드를 선택해서 얻는 게 뭐였는지. 근데 가장 공감 가고 가장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였어요. 사실은 개발자라고 하면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약간 이제 체크 셔츠 입고 너드 이미지가 있으면서 꾸준하게 코딩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스테레오타입이. 근데 그 사장님들 중에는 저한테 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뭐 비즈니스, B2B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스타일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어떤 분들 중에는 나는 너무 개발자스러운 그런 스테레오타입 같은 그런 분들을 원하기보다 조금 더 세상을 막 돌아다녀보고 조금 더 프리하고 약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나는 더 선호해.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일반 개발자 같은 스타일, 저도 뭐 물론 그런 성향이 있죠. 근데 그거에 집중을 한다면 저는 그냥 많고 많은 개발자 중에 1, 2, 3, 4, 5, 6, 7, 8 중에 10, 그냥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나는 디지털 노마드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개발 일을 하고 여러 그런 글로벌 기업들의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그런 개발자야.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 개발자야.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다른 느낌이 되는 것 같아요. 나만 할 수 있는, 그리고 나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남들이랑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되게 니시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좀 깊게 하고 들었을 때 나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고, 또 이게 그냥 나만의 고유의 경쟁력이 되고, 사실 남들이 하기 쉽지 않은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진입 장벽이 돼가지고 또 나의 퍼스널 브랜드도 이어지는, 그래서 이게 제품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그런 해자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만약 여기까지 보셨다면 정말 내가 브랜딩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분들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제서야 알게 된 거는 사람은 선택한 대로 살게 되고 사는 대로 보게 된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뭔 말인가 싶잖아요. 저는 회사를 다녔을 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내 일을 하는 삶을 꿈꿨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튜브에서만 보이는 정말 환상의 동물 유니콘 같은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퇴사를 한 다음에 이런 삶을 선택을 했고 이런 삶을 실제로 만들어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하나 둘씩 채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 이유는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내 주변에 없는 거더라고요. 제가 굳이 이런 삶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배운 것들을 공유하고 이러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저는 커뮤니티에서 정말 세상이 말하는 정답들 있잖아요. 대기업을 다녀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억대 연봉을 받아야 되고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정답이 아니라 각자만의 정답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정의하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이고요. 저는 막 상위 0.1%, 1%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를 스스로 브랜딩을 하고 컨텐츠를 쌓아가고 내 메시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모으다 보면 영향력이 생기고 그런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인생을 바꿔나가고 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수강생분들, 팀원분들이 그렇게 정말 삶을 바꿔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삶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면 정말 세상이 더 행복하게 바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변화를 만들고 싶어요.
좀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방향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3년 동안 기획했던 25년 9월에 이탈리아 포지타노에서 1년 동안 디지털 노마드를 시작한다. 그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6월에는 퍼메스 인사이트 파티를 하고요. 7월에는 멤버십을 오픈을 합니다. 유튜브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멤버십. 그리고 8월에는 출판을 하고요. 9월에는 출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빡빡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불안도 하고 정신도 없고 막 그러는데 이게 마음이 흔들릴 때면 말장난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수학적 기납법에 따라서 나는 과거에도 해냈고 어제도 해냈고 오늘도 해냈으니까 내일도 해낼 거라는 그런 좀 나만의 믿음을 갖고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이쯤 되면 궁금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그거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떠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계속해서 공유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누군가는 여기까지 보시더라도 뜬구름 잡는 소리 하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상위 10%의 분들은 나도 해야겠다, 나도 이 사람이랑 같이 변화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뭐든지 될 수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시나요? 그렇게 서로 응원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손 하게 되지 않을까요? 같이 가보자고요, 여러분. 언제나 제가 하는 말 있죠? 하면 됩니다. 하면 다 돼요.